만약 심신의 단련에 필요한 고통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일부러 트라이애슬론이나 풀마라톤이라고 하는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 스포츠에 도전할 것인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과해 가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에서 자신이 살고 있다는 확실한 실감을, 적어도 그 한쪽 끝을 우리는 그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산다는 것의 성질은 성적이나 숫자나 순이라고 하는 고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 그 자체 속에 유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는 인식에 다다를 수도 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에 5분 책을 통해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 셀프 북코칭.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책의 후반부를 보고 있죠. 바로 7장에서 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 8장, 9장에서는 하루키가 경험하고 있는 레이스, 그리고 후반부에는 트라이애슬론이라는 우리에게는 철인 3종 경기, 그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한 번도 저는 레이스를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 공기마저 함께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몰입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후반부 8, 9장에 주로 적혀 있는 철인 3종 경기와 관련해서는 세 개의 종목을 이렇게 바꿔 타면 이런 신체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것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7, 8, 9장에서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나누어 드리려고 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레이스를 뛴으로써 오는 무릎 통증에 대한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하는 경험의 가치에 대해서 하루키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눠드리려고 하는 것은 195쪽에 있어요. 한번 195쪽 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살펴볼까요? 혹시 달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멤버들은 지금 다들 걷거나 뛰고 있죠. 사실 저도 달리기를 2년 전에 시도했다가 어느 정도 뛰다 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조금 어, 교정하기 위해서 멈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루키 역시 7장에 보시면 뉴욕 레이스에 참여하려 갔을 때부터 무릎 통증을 경험한 것이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드리면서 하루키의 경험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4쪽 아랫부분입니다. 문제는 그처럼 제대로 달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인생에 있어서 문제의 태반이 그렇듯이 그 통증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돌연히 찾아왔다. 10월 17일 아침에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오른쪽 무릎이 갑자기 뜨끔했다. 어느 각도로 구부리면 무릎의 종지뼈가 독특한 통증을 호소한다. 그저 약간 아프다는 것과는 좀 다르다. 어떤 부분에서 위화감 같은 것이 생겨서 힘을 줄 수 없게 된다. 무릎이 꺾인다. 라는 그놈이다. 난간을 잡지 않으면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 아마 힘들게 연습을 반복했던 기간의 피로가 그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표면에 얼굴을 내놓은 것이리라. 네, 이 책을 읽는 동안 하루키가 이렇게 달리면서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던 부분은 거의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7장에서 처음 무릎 통증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경험을 나눕니다. 저는 이 하루키가 계속 달리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달리는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읽게 됐었는데, 요 구간에서 처음으로
하루키가 달리기 위해서는 하루키의 몸이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처음 생각하게 되었던 구간입니다. 195쪽 아래 부분, 무릎 통증으로 인해 하루키가 깨달은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힘든 연습을 벗으로 삼는 장거리 주자에게 있어서 무릎은 항상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위다. 달리고 있으면 착지할 때마다 체중의 3배가 되는 충격이 발에 가해진다고 한다. 그것이 하루에 1만 번 가깝게 되풀이되는 것이다. 딱딱한 콘크리트 노면과 가공할 만한 하중의 증가 사이에서 무릎은 침묵을 지키며 참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보통은 거의 그런 일을 생각도 하지 않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 편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무릎이라는 것도 때로는 불평을 하고 싶을 것이다. 거칠게 콧김을 내뿜으며 뛰는 것도 좋지만 조금쯤은 내 생각도 해주세요. 한 번 못 쓰게 되면 대신할 것이 없잖아요. 라고. 이전에 이처럼 무릎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 그렇게 생각하니 무릎에게 약간 미안한 생각이 든다. 확실히 그렇다. 코로 숨을 쉬는 건 얼마든지 대체할 것이 있지만 무릎은 대체할 것이 없다. 지금 있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소중히 다루어야만 한다. 네. 거의 이 7장 올 때까지 하루키가 얼마나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삶에서 힘을 얻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가을 뉴욕에 가서 추워지는 공기 속에 처음으로 무릎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우리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추팝춥스라는 표현을 들은 적이 있는데, 머리만 굵어진 사람들? 머리로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고지고 뛰는 사람들, 그 머리에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 전력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삶의 뒤에는 사실은 몸이라는 것이 우리를 굉장히 서포트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내가 정말 가슴으로, 의식으로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역사적으로 그것만 보면서 막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게끔 도와주는 내 몸에 대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반대로 내 머리와 가슴이 원하는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서가 맞아진다라는 거죠. 무릎의 목소리처럼 뛰는 것도 좋지만 조금쯤은 내 생각도 해주세요. 한번 못 쓰게 되면 대신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속 스스로를 소모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스스로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있게 되는 여러분들의 무릎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는 나의 무릎. 그 무릎을 못 쓰게 되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없는데도 그 무릎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잊고 나아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7장에서 뉴욕의 가을편에서 무릎에 대한 통증을 얘기한 하루키는 계속 이어갑니다. 사실상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7, 8, 9장은 하루키의 계속 이어져 가는 그런 레이스 경험에 대한 것들인데요. 저는 이 후반부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드릴 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요. 하루키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음미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같이 책과 함께 읽어볼게요. 페이지는 203쪽이에요. 203쪽.
203쪽에 보면 어쨌든 이제 이 레이스를 하려고 하는데 내 몸에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레이스 직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202쪽 아래 둘째 줄, 이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경험과 본능뿐이다. 경험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뭔가를 더 생각해 본들 소용없다. 이제는 당일이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능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은 딱 한마디. 상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한다. 브루클린에서, 할렘에서, 미드타운으로 수만 명의 주자들과 함께 뉴욕의 거리를 달려나가는 내 모습을. 몇 개인지 모를 거대한 강철의 현수교를 내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번잡한 센트럴파크 사우스를 따라 달리면서 결승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의 기분을. 레이스를 완주한 후에 먹으러 가는 호텔 근처의 고풍스런 스테이크하우스를. 그런 광경은 온몸에 조용한 활력을 가져다 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캄캄한 어둠의 세계를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것을 그만둔다. 침묵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그만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루키가 레이스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도 되고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고백을 하면서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본인이 손에 쥐고 있는 건 오롯이 본인이 쌓아왔던 경험과 본능뿐임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생각해 본들 소용없으니까. 그냥 당일이 다가오면 최선을 다하자. 그 아래에 있는 것은 정말 꾸준히 달리는 경험을 한 하루키,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신념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 에디터분이 이제 같이 달리는 리즈라는 랜덤하우스의 담당자가 이제 같이 뉴욕시티 마라톤에 참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녀가 답장 메일에 Have a good time이라고 적혀 있는 뭐 즐겁게 달리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 마라톤 레이스는 즐기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몇만 명의 사람들이 42km를 달린단 말인가? 어, 즐겁지 않으면 왜 하는가? 그러니까 앞두고 나서 엄청 긴장되지만 자신의 마음에 있어서 꾸준히 내가 달리기를 해왔던 그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즐거움을 기억하고 레이스라는 것이 주는 어떤 압력이 있지만 그것에 있어서 계속 내 몸에 새겨져 있는 즐거움이라는 경험으로 다시 자신을 스위칭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레이스 당일이 왔을 때 이제 하루키는 뉴욕의 가을을 만끽하면서 이제 그 이국적인 풍경을 자신의 온전한 두 다리로 달려가는 것을 막 상상하는데요. 그것에 있어서 미리 고백합니다. 당연히 달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그것이 마라톤 레이스인 것이다. 달려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라는 고백. 그러니까 하루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렇게 7장에서는 뉴욕 레이스 경험을 나누었다면 8장, 9장은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수영, 사이클, 마라톤에 대한 하루키 경험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제 가슴 속에도, 철인 3종 한 번쯤 살아보면서 해도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다가 몇 번을 접었습니다. 하겠다는 마음을.
엄청난 경험이더라고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것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진중하고 자신만의 경험을 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중에 아이쿠했던 것은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같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수영, 마라톤 이런 것은 하루키는 익숙한 거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바다 근처 살아서 수영도 편안하고, 뭐 마라톤 원래 뛰고 있었고. 그나마 본인에게 조금 도전됐던 게 사이클이라서 이것을 이제 배우는데 여러분들 그 아시죠? 이제 경주용 그 사이클 진짜 엉덩이 이렇게 들고 타는 자전거 있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처음으로 그 원리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몸을 거의 땅하고 똑같이 수평으로 이렇게 뒤로 들고 얼굴만 바짝 들고 있잖아요. 그 자세에 대해서 하루키가 처음 배울 때에 처음으로 그 고개를 들지 않아서 금속 말뚝하고 사정없이 이렇게 충돌한 이야기 들으면서 와, 실감났어요. 그러면서 한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누가 시켜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철인 3종 같은 것들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혹시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트라이애슬론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한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루키 입장에서도 이렇게 트라이애슬론을 시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사이클 측면도 그렇고 나중에는 고백하건대 수영 측면에 있어서도 본인이 출발을 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수영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도전하면서 어떤 거든 도전하면서 그 안에서 겪는 어떤 힘든 겨정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하루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4쪽인데요. 214쪽에 읽어드릴게요. 그런 무서운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한 사람은 거기에서 몸소 사무치게 뭔가를 배우게 된다. 무슨 일의 기본을 착실하게 몸에 익히려면 많은 경우 육체적인 아픔이 필요한 것이다. 그 후로 아무리 지쳐도 얼굴만은 언제나 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금속 말뚝하고 사정없이 충돌했잖아요. 그러니까 으악 하고 했을 때 그런 육체적인 큰 아픔이 왔는데 그런 육체적인 아픔이란 것은 어떤 일의 기본을 착실하게 몸에 익힐 때 어쩔 수 없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여정에 있어서 나아갈 때 항상 이제 승승장구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일들도 생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비유가 있는데 222쪽입니다. 그러나 실제 인생에 있어서는 만사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필요에 쫓겨 명쾌한 결론 같은 것을 구할 때 자신의 집 현관문을 똑똑똑 노크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나쁜 소식을 손에 든 배달부이다. 언제나 그렇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경험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우울한 소식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다. 배달부는 모자에 잠깐 손을 대고 어쩐지 미안하다는 표정을 하고 있지만 그가 전해주는 소식의 내용이 조금도 나아지는 법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배달부 탓은 아닌 것이다. 그에게 그 일을 주고 있는 것은 친밀한 리얼리티인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갈 때, 그것에 대해서 경험해 나갈 때 항상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장면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걸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경험도 그것을 경험하다 보면 굉장히 아픔이 동반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하루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키는
고백해요. 본인이 지금 하려고 하는 달리기든 트라이애슬론이든 소설을 쓰는 거든 그냥 다 본인이 좋아해서 하고 싶은 거라서 했대요. 228쪽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좋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 본인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라서 해왔다고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필연적인 힘든 여정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루kin 고백하면서 그 힘들었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걸 나누는데요. 244쪽입니다. 수영이든 드럼이든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집요하고 엄격하고 그리고 참을성 있게 개별 파트의 나사못을 조여나간다. 물론 시간은 걸린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들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된다. 뭐 어떤 걸 우리가 도전할 때 얼마나 지름길로 가고 싶은지요. 슝슝슝해서 바로 되기를 얼마나 기대하는지요. 그런데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정도의 삶을 사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시간을 정직하게 들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것을요. 어, 그러게요. 지름길. 시간을, 정직하게 들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제 9장이고 하루키가 트라이애슬론에서 수영 측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어려움을 줬던 첫 번째 이유 자체가 레이스 참여했었을 때 탕 하고 출발하는데 옆에 있는 선수한테 몸으로 밀침을 당함으로써 호흡을 잘못하고 수영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뭐 코치도 붙고 아내 코치랑 같이 연습하고 해서 용기를 내서 본인을 그걸 못하는 본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주가 아니라 수영에 이렇게 참여했었을 때 뭐랄까 또 누군가가 밀치죠. 탁 이렇게 밀쳐져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또 누가 밀쳤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249쪽에 하루키가 이렇게 그때 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249쪽입니다. 덕분에 물을 조금 먹는다. 그러나 대단한 양은 아니다.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나 자신에게 타이른다. 패닉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호흡을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조금씩 몸의 긴장이 풀려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잘 될 것 같다. 이런 상태로 계속 수영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다. 일단 리듬을 붙이게 되면 그 후에는 그것을 유지해 가기만 하면 될 뿐이다. 결국 누가 이렇게 또 밀쳤지만 하루키는 자신만의 호흡을 붙들고 또 정직하게 자신이 연습한 대로 가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방금 앞전에 읽어드렸던 시간을 정직하게 들이는 그 경험과 선택이 어떻게 보면 하루키 내면에 있었던 어떤 장애물,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돌파하는 지름길이 되는 장면이 됩니다. 하루키는 결국 트라이애슬론 그 경기를 완주하게 되어 너무나 힘들었지만 아마 읽으시면 아실 거예요. 나와서 옷 갈아입고 근육이 바뀌었어야 되고 몇 명에게 밀리고 막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맨 끝에 고백해요. 254쪽입니다. 환희의 순간이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예상 밖의 일이 발생했어도 일단 골인해버리면 모든 것은 깨끗이 자취를 감추고 만다.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오늘의 레이스를 내가 진심으로 즐겼다는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기록은 아니다. 자잘한 실패도 많이 겪었다. 그렇지만 나 나름대로 전력을 다했고 그 노력의 보상 같은 것이 아직도 몸속에 어렴풋이 남아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점이 이전의 레이스보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그것 역시 중요한 점이다. 어쨌든 눈앞에 있는 과제를 붙잡고 힘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 한 발 한 발 보폭에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시에 되도록 긴 범위로 만사를 생각하고 되도록 멀리 풍경을 보자고 마음에 새겨둔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장거리 러너인 것이다. 장거리 러너.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아, 트라이애슬론이 약간 인생 같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라톤도 그렇고요. 뭐, 흔하게 메타포로 쓰이죠. 인생을 마라톤 같이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앞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포인트인 이 마라톤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이 인생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나를 묵묵하게 응원하고 있는 나의 무릎은 무엇인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었을까? 정말 소중한 것인데, 내 인생의 지금 현재 내 무릎은 어디일까? 무엇이 가장 이 마라톤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란 마라톤에 있어서 조금, 어떤 뭐랄까, 단거리로 약간 팁을 얻어서 막 나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지름길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팔구장의 하루키의 고백들을 읽으면서 정직하게 한 보 한 보 경험으로 쌓아가는 힘으로 실질적으로 뛰어야 할 때 뛸 수 있는 어떤 일이 갑자기 닥쳐도 그저 묵묵히 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쌓는 그 경험의 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나만의 리듬, 계속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 리듬은 지독하게도 시간을 정직하게 들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하루키의 말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어떤 영감을 불러주나요?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하루키는 거의 끝나가는 페이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같은 러너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하나의 결승점을 내 다리로 확실하게 완주해 가는 것이다. 혼신의 힘을 다했다. 참을 수 있는 한 참았다고 나 나름대로 납득하는 것에 있다. 거기에 있는 실패나 기쁨에서 구체적인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되도록 구체적으로 교훈을 배워 나가는 것에 있다. 그리고 시간과 세월을 들여 그와 같은 레이스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최종적으로 자신 나름으로 충분히 납득하는 그 어딘가의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다. 네, 오늘 또 이렇게 7월에 셀프 북코칭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관련하여 마지막 수요 나눔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 셀프 코칭 질문을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인가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길에 있어서 하루키의 조언처럼 시간을 정직하게 꾸준히 들이는 것이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에 시간을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무엇에 시간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삶, 그 길에 가장 가까운 지름길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 안에 올라온 그 또 해답을, 여러분들만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여름 휴가 기간 잘 보내고 8월에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어 라는 책과 함께 자기 대화를 스페셜 미션으로 또 뜨거운 8월 우리 자신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삶을 응원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